우선 구독해주시며 시작해보아요. 고대 이집트에서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을 만드는 과정. 고대 이집트에서 버드나무를 이용해 아스피린을 만드는 과정은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약물. 제조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아스피린의 주요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은 버드나무의 껍질에서 발견되는 살리실산에서 유래합니다. 이 과정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연에서 약효를 지닌 식물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1. 버드나무의 발견과 이용. 고대 이집트인들은 자연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다양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수많은 지역에서 자생하며 특히 물가에 많이 자생합니다. 이 식물의 껍질에는 살리실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이집트인들은 이를 진통제와 항염증제로 사용했습니다. 2. 버드나무 껍질 수확. 먼저 고대 이집트인들은 버드나무 나무를 찾아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봄철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나무의 수액이 가장 많아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나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껍질은 햇볕에 말려 수분을 제거한 후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3. 살리실산 추출. 수확한 버드나무 껍질은 이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껍질을 끓여서 살리실산을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껍질을 잘게 썰고 물에 넣어 가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껍질에서 나오는 유효 성분이 물로 용해되어 나왔습니다. 이후 이 물을 걸러내면 살리실산이 포함된 액체가 남게 됩니다. 4. 살리실산의 정제. 추출한 액체는 추가적인 정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액체를 다시 가열하여 농축시키고 추가적인 필터링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리실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며 약효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정제된 살리실산은 고대 이집트의 약사들이 각종 질병, 치료에 사용하던 중요한 약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5. 약재 조제와 사용. 정제된 살리실산은 다양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두통, 발열, 관절염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약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약재는 차로 끓여서 마시거나 환으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6. 고대 이집트 의학의 기초.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과 유사한 약재를 만드는 과정은 고대 이집트 의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의들은 자연에서의 관찰을 통해 약용식물의 효능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학적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은 다양한 약초와 식물을 이용해 치료법을 개발하며 후에 그 지식이 그리스, 로마 등 다른 문화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7. 현대의학과의 연결. 오늘날 아스피린은 의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로 통증 완화, 항염증,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아스피린의 주요 성분인 아세틸살리실산은 현대의 화학적 합성을 통해 대량 생산되며 과거 고대 이집트인들이 발견한 자연의 지혜가 현대의학에까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고대 이집트에서 버드나무를 이용해 아스피린과 유사한 약재를 만드는 과정은 자연에서의 지혜와 의학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과정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식물을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려 했는지를 잘 나타내며 이러한 지식은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버드나무에서 시작된 이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힘내서 더 잘해볼게요.